자,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소방을 조금 아는 게 필요해요? 많이 아는 게 필요해요? 당연히 많이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요즘 실기 합격률이 몇 %인지 아세요? 평균적으로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이 붙는다고요. 그것도 소방인 모두 모여라. 거기에서 100명 중 3명이 아니에요. 필기를 통과한 사람 중에.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안 되겠어요? 공부 덜 해서 안 되는 거죠. 저는 필기 공부할 때 학원을 다니라고 얘기합니다.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필기 때 실기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필기 내용이 실기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아, 필기 다 까먹고 실기 조금 해가지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필기 조금 해서 운으로 합격했다. 그럼 실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죠. 남들보다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죠. 누구보다? 필기 열심히 한 사람보다. 나는 필기를 열심히 안 해서 운으로 합격했으니까 실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하죠. 이게 진실이에요. 그런데 필기도 운으로 실기도 운으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필기는 운이 통해요. 왜요? 찍으면 되니까. 근데 실기는 찍는 게 없거든요. 자, 1단계 정규과정, 2단계 문제풀이 과정, 3단계 TAB 클래스 모의고사 과정. 왜 이렇게 나눠놨어요? 실기가 필기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럼 필기에 비해서 실기는 몇 배 어렵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필기 통과한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둘러보면 필기는 웬만하면 다 통과해요. 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에 통과하거든요. 아니면 한 번에 통과하든지. 근데 실기는요.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세 번. 어떤 사람은 10번 떨어졌어요. 왜 10번을 떨어져요?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제대로 공부했더라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큰 시험이잖아요. 큰 시험은 2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실력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높이고 실수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자, 1단계하고 2단계는 무슨 과정일까요? 실력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실력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실력을 높이는 과정이에요. 1단계, 2단계 이거는 실력을 높이는 과정이고요. 3단계는 실수를 줄이는 과정이다. 자, 최근 경향인데요. 주는 이 3개예요. 설계 및 시공을 분석해 보면. 그러면 이 3개가 뭐냐? 3개는 2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화재 안전 기준과 계산이에요. 계산 문제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요. 계산 문제와 화재 안전 기준에서 12회 때는 100% 출제가 됐어요. 화재 안전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산 문제에 열심히 답 가리고 풀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100% 출제가 됐거든요. 역시 설계는 60점을 넘기는 1번은 계산과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70% 밑이 한 번도 없어요. 자,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예. 파란색 안 됩니다. 검정색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검정색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산 과정 답 단위를 정확하게 무슨 문제에서? 계산형 문제에서 뭐를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고요? 단위까지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 단위의 중요성. 근데 단위가 100% 모두 다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몇 개 없어도 되는 겁니다. 단위가 몇 개 빠졌다고 해가지고 빵점 맞았다 이런 사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부할 때
단위를 생략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문제 1번 한번 보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절대 단위계로 힘의 차원을 표시하시오. 오, 절대 단위계로 힘의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누가 안 나온대요? 나올 가능성 10,000분의 1. 대한민국 소방 중에 안 나올 게 100%인 게 어디 있어요? 또 나올 가능성이 100%인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왜 관리사 실기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냐 하면요, 이 단위는 소방기술사, 소방관리사, 소방기사, 그리고요 건축설비에 관계가 있죠. 건축설비는 기술사에 이런 것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여러 단계가 필요해요. 일단은 절대 단위계가 뭔지, 중력 단위계가 뭔지 자 한번 보자. 일단은 힘의 차원을 표시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힘에 대해서 단위를 하나 이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힘의 단위를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힘의 단위. 지금은 뉴턴이죠. 그죠? 옛날은 킬로그램 F였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9.8 미터 퍼 세커 제곱이고요. 얘는 뭐예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커 제곱이잖아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뉴턴은 킬로그램 F는 뭔지, 뭐를 포함한? 힘을 포함한 게 아니고요, 질량을 포함한 걸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자 중력 단위계, 중력 단위 차원은요, 이거는 그냥 F예요. F. 근데 중력 단위 차원이 아니고요, 절대 단위계로 힘의 차원을 묻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M, L, T 대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분모니까. 분자는 플러스, 분모는 마이너스. 그래서 M, L, T 마이너스 2승, 이게 답이라고요. 답 써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일단은 단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단위를 변경할 수 있어야 돼요. 예. 힘의 단위를 절대 단위로, 절대 단위를 힘의 단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은 뭘로? 힘은 F로. 질량은 뭘로? M으로. 길이는 뭘로? L로. 시간은 뭘로? T로 나타내는 게 차원이죠. 값의 크기가 아니에요, 얘는. 차원은. 아, 나는 문제 1번을 봤는데, 야, 이거는 너무 쉬운데? 이런 거는 100개 내도 난 다 맞겠어. 그러면 기초가 탄탄한 거예요. 자, 다음에 유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일 경우 이 유체 2kg 중량 2kg 중량 이거는 2kg F 또는 2kg 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옛날 단위예요. 힘의 단위. 요즘 단위로는요, 뉴턴이죠. 그러면 얘는 몇 뉴턴이에요? 킬로그램 F는 9.8 뉴턴이거든. 그러면 2 곱하기 9.8 뉴턴이 되죠.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우리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즉 속도 에너지, 그리고 압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이 있어요. 근데 에너지는 중량 곱하기 수두입니다. 그래서 중량 곱하기 속도 수두, 속도 에너지, 중량 곱하기 압력 수두, 압력 에너지, 중량 곱하기 위치 수두, 위치 에너지예요.
필기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속도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중량 곱하기 속도 수두예요. 속도 수두는 2지분의 V제곱이잖아요. 자, 중량이 얼마라고 했어요? 2kg F라고 했거든. 곱하기 2지분의 V제곱. 자, 2 지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G분의 V제곱 하면 단위가 뭐예요? 얘는 수두니까 미터 단위잖아요. 그래서 kg F 미터. 그래서 예, G분의 V제곱 kg 폴스 미터.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요점 단위로 한번 고쳐보자. 요점 단위로. 보죠. 그러면 kg F는 9.8 뉴턴이잖아요. 그럼 9.8하고 G가 뭐예요? 9.8이거든. 그럼 9.8 없어지면 V제곱 뭐가 돼요? 뉴턴 미터는 뭐예요? 주울이죠. 주울 에너지 단위죠. 자, 3번에 피토관으로 측정된 동압이 2배가 되면 유속은 약 몇 배인가? 우리 교재에 이건 없어요. 제가 설명하려고 가져다 놓은 겁니다. 피토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피토관에서 측정된 동압이 2배가 되면 유속은 약 몇 배인가? 자, 피토관은 뭘 측정을 해요? 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V는 루트 2G H예요. 자, 여기에서 물음이 뭐예요? 동압이 2배가 되면 유속은, 그러면 유속하고 동압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동압 말고 또 무슨 압이 있어요? 전압과 정압이 있죠. 이런 걸 모르면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정압은 감마분의 P입니다. 즉 압력 수두와 정압은 같은 말이에요. 속도 수두 2지분의 V제곱은 뭐예요? 동압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죠. 자, 동압 H는 2지분의 V제곱이다. 그러면 H와 V제곱은 어떤 관계에 있어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H와 V제곱은 비례 관계에 있다. 뭐가 2배가 됐다고 그랬어요? 동압이 2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일 때 V1의 제곱이다. 2H일 때 V2의 제곱이다. 제가 이제 책은 이렇게 써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풀이는 또 설명은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동압 H는 2지분의 V제곱에서 H와 뭐는요? V제곱은 비례한 거예요. 그죠? 자, 1일 때 뭐라고요? 1일 때 V제곱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가 2배가 됐다고 그랬어요? 동압이 2배가 됐다고 하면 1의 2배가 뭐예요? 2죠. 그래서 이 2배가 됐다고 하면 처음을 1로 둡니다. 2분의 1이 됐다 그러면 처음을 1로 두고 얘를 2분의 1. 2배가 됐다. 여기를 1로 두고 얘를 2. 3배가 됐다. 1, 3 이렇게. 여기는 2배니까 1대 뭐예요? 예? 근데 이거는 1이고 이거는 2잖아요. 그죠? 이게 둘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자, 대각선 곱은 어때요? 같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거는 이제 책 쓸 때 제가 주로 하는 거고요. 대각선 곱은 같다. 이거는 설명할 때 또는 제가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 곱하기 V2의 제곱은 V2는 V1의 몇 배냐 이거잖아요. 그죠? 2 곱하기 뭐예요? V1의 제곱이잖아요. 자, 제곱 없애려면 양변에 루트 씌우면 V2는 루트 2 곱하기 V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몇 배? 루트 2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단히 쉽잖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요. 피토 정학관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의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 피토 정학관을 사용하였다. 정압과 전압의 차이가 5cm/H다. 전압과 정압의 차이가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요? 전압이 커요? 정압이 커요? 전압이 커죠. 그러면 이 차이가 뭐예요? 동압이죠, 동압. 자, 수원의 비중은 13.6이다. 그죠? 자, 피토 정학관에서
피토 정확관에서 속도는 공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 공식 보면 EG R 다시 가로 감마 분의 감마 제로 마이너스 감마 가로. 그래서 이게 감마가 뭐예요? 감마가 물이고요. 감마 제로가 뭐예요? 수원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속도를 구하는데 수원의 속도를 구해요? 물의 속도를 구해요? 물의 속도를 구하죠. 그죠? 자, 물의 속도를 구하려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는 이제 감마 2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감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S라고 표현하고 이 분모에 있는 거 있죠? 분모에 물이 들어가면 물의 속도가 나와요. 분모에 공기가 들어가면 공기 속도가 나오고 여기에 연기 들어가면 연기 속도가 나오고 알코올 들어가면 알코올의 속도가 나오고 기름이 들어가면 기름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에 높이 차가 뭐예요? R이라고요. 또는 뭐 R 다시 R. 그죠? 자, 여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예? 수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물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감마 2고요. 이게 감마 1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물이 흐르는 거 있죠? 그죠? 이거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인데요. 여기는 뭐야? 이게 들어간다고요. 여기는 뭐 들어간다고요? 얘가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뭐 들어간다고요? 얘께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나뉘면요. 근데 이게 같은 문제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흔치는 않죠. 대부분 뭐하고 뭐는 같은가 하면 대부분 얘하고 얘는 같더라고요. 자, 오늘 첫 시간에서는 제가 뭘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아, 뭐 힘의 차원을? 피토 정확관을? 이게 아니라고요. 아, 그거 한 개 몰라도 합격할 수 있어요. 왜? 이번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10,000분의 9,999니까 10,000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제 가능성이. 그죠? 그래서 이번에 이 피토관하고 조금 전에 했잖아요. 피토 정확관하고 계산했잖아요. 그죠? 그게 나올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요. 근데 두 개 중에서는 뭐가 높냐? 피토 정확관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공부를 이런 거 저런 거 좀 폭넓게 해야 된다. 내가 필기를 덜 했으면 실기,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려고요. 그리고 몇 문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기본이 없으면 이 기회에 기본을 닦으시라고요. 합격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공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합격은 세 가지가 필요하군요. 실수 안 해야죠. 그죠? 실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럼 그 실력은 뭐냐? 네, 일단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기본이 있는 사람이 실력이에요? 기본이 없는 사람이 실력이세요? 기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실력적으로 따지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기본이 있어야 되고 예상 문제 몇 문제가 적중해 줘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본기 닦을 생각보다는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 이것만 계속 쫓아간다는 얘기죠. 네. 일단 우리가 볼샬 법칙 알죠? 이상기차상제 방정식 알죠? 아보가드로 법칙 알죠? 소방 기술사에 출제가 됐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고요? 쓰라고.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거를 못 맞은 사람이 대단히 많아요. 왜요? 소방기술사 공부도 아주 이상하거든요. 기초 없이 예상만으로 합격하려고 그래요. 관리사 마찬가지. 기초 없이 예상만으로 합격하려고 한다고. 이게
힘들다고요, 이게. 아니, 예상 문제 몇 개 해가지고 합격할 것 같으면 합격률이 이렇게 낮겠어요? 2개가 필요하다고. 기초가 있어야 되고, 예상 적중이 돼야 되고요. 그럼 아보가드로 법칙이 뭐냐? 모든 기체, 일몰은 표준 상태에서, 그럼 표준 상태가 뭐예요? 0도씨, 1atm, 1기압. 그죠? 같은 말입니다. 에서 몇 리터를 가져요? 20준 4리터. 그리고 몇 개를 가져요? 6.02 곱하기 10에 23승계를 가진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참고로 한 개를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게 100개도 1000개도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100개 넘겠죠. 자,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그죠? 여기 중에 감지기를 필요로 하는 설비는 뭐가 있어요?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여기 중에 프레액션 밸브가 필요로 하는 설비는 뭐가 있어요? 준비작동식, 부합식. 여기 중에 말단 시험 밸브를 필요로 하는 설비는 뭐가 있어요? 법상으로 섭식, 건식, 부합식. 자, 그리고 말단 시험 밸브에 구성품이 뭐가 있어요? 법상으로 개폐 밸브, 개방형 헤드를 뭘로 대체할 수 있어요? 개방형 헤드 또는 개방형 헤드 말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2개예요? 아니잖아요. 예? 물바지통 및 배수관. 이게 구성품이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현장에 가보세요. 네. 법상으로 이 4개만 필요한데 1개를 더 설치하죠. 압력계. 그죠? 압력계는 법상으로 설치하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설치를 해요. 그래서 왜 설치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왜 설계를 해요? 계속 복사하니까. 예전에 소방기술사 공부할 때 내용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말단 시험 장치에는 압력계가 불필요한데 그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기술사 시험에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계속 설치하는 걸로 설계도 돼 있고 시공도 돼 있고. 이 가지배관이 이렇게 보면, 가지배관 보게 되면 헤드를 무슨 분기예요? 예? 상부 분기하잖아요. 그죠? 상부 분기. 근데 우리가 측면 또는 하부 분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먹는 물을 사용하고 덮개가 있는 수조에 보관할 경우. 그죠?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냥 지나는 길에 물어봤던 거예요. 자, 현장에 가보면 이게 뭐예요? 캡이죠, 캡.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 대단히 많죠. 그죠? 소방기술사 공부할 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더군요. 이 부분을 시공 안 하면 이게 T가 아니고 뭐가 돼요? 엘보가 되죠. 이 방법은 좋지 않다. 예, 엘보 분기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유를 쓰시오. 그런데 아직까지도 T 분기에서 이렇게 캡을 불필요하게 돈이 더 들어요. 돈이 더 들고 더 안 좋은 시공법이라고요. 근데 이런 방법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죠.